아미고 모두 아하! 먼저 여러분들을 활수기의 워터 실험실로 초대합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즐거운 물의 실험을 통하여 물에 대한 지식을 한 걸음씩 다가가 볼 예정인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물, 앞으로 봐도 옆으로 봐도 똑같이 투명한 물,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차이점 있습니다. 멀리 보면 모른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알 수 있다. 이러한 물을 확대하여 보았을 때 차이점을 알 수 있는 것인데 바로 물의 분자 크기는 전부 다르게 생겼다는 점. 크기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그렇다면 이렇게 수많은 모양을 가진 물의 분자들 중 어떠한 물이 좋은 물인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물의 분자가 작은 물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물이 왜 좋은지는 W워터 주식회사의 자활수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안의 건강한 세포 물 분자는 일직선 구조로 정렬하지만 질병이 있는 사람의 세포 주변은 무질서한 물 구조를 형성합니다. 보통 물 분자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1조분의 1초라는 극히 짧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떨어졌다 다시 모이며 클러스터를 형성하는데 이때 강력한 자력선이 물에 가해지면 오염물질이 끼어있어 커져있던 클러스터에서 오염 화학물질들이 분리되어 빠져나갑니다. 이때 물 분자는 본연의 작은 클러스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소생되며 입자 크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물의 분자 크기가 작아져 나노화되면 세포에서 물을 통과시키는 아쿠아포린으로의 통과가 용이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분을 섭취할 때 체내의 흡수량이 신체 내에서 증가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므로 몸속의 질병이 완화되고 뿐만 아니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작은 물이 좋다는 점. 실제로 서울대학교에서는 W워터 주식회사와 함께 물의 분자 크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물의 확산 실험을 진행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2020년 3월 18일 지하수, 수돗물, 자활수의 확산 핵자기 공명 수치를 이용하여 물의 입자 크기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그 결과 물의 분자 크기는 자활수, 수돗물, 지하수 순으로 자활수의 물 분자 크기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 측정 개수는 물 분자의 크기가 각 지하수 2.50, 수돗물 2.54, 자활수 2.60으로 확인되었는데 개수가 클수록 물 분자의 크기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실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물의 확산 실험을 진행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간단하게 잉크를 활용하여 종류별 물의 확산 차이를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정수 처리된 물, 자활수로 물을 비교해 볼 텐데요. 비커에 각각의 물을 담은 후 잉크를 동시에 떨어뜨려 보았습니다. 수돗물과 정수 처리된 물, 자활수의 물의 퍼짐 속도가 달리 보이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물의 확산이 느껴지시나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잉크가 떨어졌을 때 번져가고 있는 물의 하단 부분이 아닌 물과 잉크가 맞닿고 난 직후의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 실제로 잉크가 떨어졌을 때 물과 맞닿고 난 직후 잉크가 좌우로 넓게 퍼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이후 서서히 아래로 퍼져나가는 속도 역시 물의 분자가 작을수록 잉크를 흡수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실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물이 따뜻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시원한 물들에 비해 따뜻한 물들에서는 가라앉는 잉크의 속도가 빠름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좌우로 잉크가 퍼지기보다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빠르게 가라앉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시원한 물과의 차이를 살펴본다면 한 방향으로 빠르게 잉크가 가라앉기보다 좌우로 확산이 되면서 여러 갈래로 잉크가 퍼져나가는 것을 비교해 볼 수 있었던 실험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물을 체내에 흡수하였을 때를 연관지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자아활수에는 많은 용존 산소량과 미네랄 성분이 함께 공존되어 있다는 점. 물을 끓이게 되면 용존 산소가 날아가고 미네랄 성분만 남게 됩니다. 용존 산소는 물과의 순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 용존 산소량이 미세하다면 우리가 물을 섭취하였을 때 체내에서는 원활한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결국 체내의 수분 흡수율 또한 낮아지게 되겠죠. 물론 뜨거운 물이 식으면 이후 적정량의 용존산소가 다시 생성됩니다. 그렇지만 뜨거운 물보다는 적당한 온도의 물이 체내 흡수에 더 원활하다는 점. 자, 이렇게 오늘은 활수기와 함께 잉크를 통하여 물의 확산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다음 실험에 대한 설명 중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잉크를 이용하여 물의 확산을 알아보는 실험을 하였다. 2번. 물의 확산은 물의 분자 크기, 즉 클러스터와도 연관이 깊다. 3번. 확산 실험을 앞서 설명하였던 서울대학교 실험에서 확인하였을 때 클러스터의 크기가 가장 작은 것은 자아활수이다. 4번. 잉크를 이용한 확산 실험에서 확산 여부는 물속의 하단 부분을 확인하면 된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란에 정답을 작성해주세요. 정답을 맞춰주신 아미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선물로 증정해드립니다. 그럼 다음 실험 시간에 만나요. 안녕!